세공책입니다. 슬픈 마음 소리 같은 피아노가 흐릅니다. 눈물방울 같은 피아노 음을 떨어뜨리며 내복의 맨발의 어린 자매가 밤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불 켜진 어딘가를 향해서 슬픔을 발산하려는 건지 슬픔을 떼쳐내려는 건지 어린 자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손 꼭 붙잡고 불빛을 향해 달리는 두 꼬마의 뒷모습이 뭔지 모르지만 아립니다. 연필님,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정직한 곳이 어디일까요? 세공책은 뒷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뒷모습은 그 사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영화 세자매의 이승원 감독도 이리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뒷모습으로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큰딸 전희숙입니다. 100년 후에 입어도 끄떡 없을 것 같은 옷입니다. 유행이 오지도 가지도 않을 나무색 나이롱 잠바를 입고 기찻길 멈춤막대 앞에 서 있습니다. 미장원을 1년에 한 번도 안 갔을 것 같은 방치된 묘지 같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딸 전미옥입니다. 노랗게 탈색한 머리, 검정색이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빗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 반대 운동하던 히피들처럼 입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만큼이나 지푸르게 자유발랄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둘째 딸 전미연 집사님입니다. 고급스런 긴 트위드 코트에 칼주름 정장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마른 머리, 달팽이집처럼 뒤통수 아래 붙여놓았습니다. 또각또각 바쁜 구두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합니다. 영화는 이 세자매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는 폭력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교사의 체벌은 사랑의 매라는 포장지를 씌워 얼마든지 존엄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이라는 권력을 가지면 폭력도 용인되었습니다. 삐뚤어진 심사를 배우자 폭행으로, 자식 폭행으로 풀어뜨렸습니다. 후진국에 만연한 독재자가 20세기 가정에 많이들 또아리 틀고 있었습니다. 세자매의 아버지 전만섭 씨는 알코올과 폭력을 무기로 거침없는 폭압을 행사하는 독재자입니다. 내리 딸 셋과 막내 아들을 둔 일남 사녀의 가장이었습니다. 첫째 딸 전희숙과 막내 아들 전진섭을 밖에서 낳아 데리고 왔습니다. 폭행의 대상이 엄마였다가 밖에서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와서 아내에게 미안했던지 무지막지한 독재자 아버지의 폭행은 배다른 큰딸과 막내 아들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승원 감독의 영화 세자매는 독재의 밭에 뿌려진 씨가 각자 어떻게 발아하는지, 각자 어떻게 성장하는지, 각자 어떻게 개화하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딸 전희숙의 이야기입니다. 지사를 갉아먹는 벌레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심지어 먹여 살립니다. 벌레가 주인 행사하며 나무를 죽게 만드는데도 벌레에게 도리어 미안하다 합니다. 지 양분을 짜내어 벌레에게 주면서도 많이 못 줘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벌레가 나무 전체를 갉아먹어도 그 벌레가 없어지면 지가 죽는 줄 압니다. 벌레가 떠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버러지 같은 벌레의 불평불만을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전희숙은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채비 때문에 친정에도 동생들에게도 빚을 지고 삽니다. 그러고도 남편에게 돈을 자진상납하고 삽니다. 강탈해가는 남편은 당당하고 뺏기는 전희숙은 많이 못 줘 주걸죄를 진 것처럼 합니다.
전기세 무서워 불도 못 켜고 밥은 마른 빵으로 때웁니다. 남편이라는 새끼는 돈 필요할 때 찾아와서 희숙에게 얼굴이 개똥같이 썩었는데 누가 꽃 사러 오겠냐? 조롱합니다. 희숙의 뱃살을 꼬집어 흔들며 몸이 이게 뭐냐? 희롱합니다. 남편으로 나온 배우 김의성 씨, 어찌나 재수 없는지 대가리 털을 다 뜯어버리고 싶습니다. 밉살스런 그 연기, 악권입니다. 당하고 있는 희숙이 어찌나 불쌍한지 나라도 경찰에 대신 신고해주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폭력에 길들여 자란 큰딸 전희숙에게 봄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봄인데 하는 짓은 멈춤 잠치 고장난 박격포 같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희숙이 딸에게 온갖 사랑을 주었을 것 같은데 봄이는 애정 결핍입니다. 다 커서도 엄마 젖을 떼지 못한 아이처럼 띵띵한 성인이 마요네즈 통을 빨고 삽니다. 지 싫다는 남자한테는 자존심도 없이 애정 구결하면서 엄마는 벌레 보듯 합니다. 암에 걸린 희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는지 딸이 목매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락커 블러드 품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블러드 품님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우리 보미는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헤어져 달라고 울며 애원합니다. 연필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남편에게 딸에게 세상 사랑의 총량을 다 부어준다고 쏟아부었는데도 아내를, 엄마를 버러지 취급합니다. 딸 보미가 엄마가 자기 남친 만나고 간 걸 알고 지랄 발광하며 집을 나간다고 할 때 희숙이 딸에게 고백합니다. 보미야, 엄마 암이래. 보미 니는 엄마 오래 못 살면 좋지? 엄마 무섭다. 좀 무섭다 엄마. 니는 엄마가 그리 그지 같나. 엄지와 건지 손가락으로 딸의 옷자락을 마지막 잎새인 듯 붙들고 희숙이 이 말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엄마 안 싫어할까? 슬픕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여자 전희숙을 가족은 왜 이리 짓밟기만 할까요? 짓팔자 지가 만든다고 한다면 희숙이 사랑하는 법을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배우면 가족에게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희숙이 손 붙잡고 심리 상담소라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둘째 딸 전미연의 이야기입니다. 전미연 집사님은 자신의 나무에 벌레가 생기지 못하게 늘 두른 부릅뜨고 관리합니다. 벌레가 발견되면 즉시 밟아 비틀어 죽입니다. 내 밑의 나무가 햇살이 부족하면 조금 비켜 다른 나무에게도 해를 나눠줍니다. 내 주변의 나무에 햇살이 강하면 본인이 지체 없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듯 삶에서도 소리를 조율해 협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길 바라듯이 자매의 부름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주고 일러주고 나눠줍니다. 미연이 지휘하는 성가대 솔리스트 여대생과 교수인 남편이 바람이 납니다. 1박 2일 기도회 중에 자신의 남편과 바람난 성가대 여대생을 통쾌하게 아작을 냅니다. 아작내는 장면이 어찌나 속 시원한지 미연에게 박수가 절로 쳐집니다. 영화 첫 장면에서 내복에 맨발로 달리던 두 소녀 중 언니가 바로 전미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는 언니 전희숙과 막내 남동생 전진섭이 어찌 될까 두려워 동네 슈퍼로 뛰어갔던 겁니다.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달렸던 겁니다. 전미연은 옳지 않은 것에 저항할 줄 아는 나무입니다.
달려 들어간 슈퍼에 술 취한 동네 아저씨 2명이 술이 만땅되어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미연의 얼굴을 만지려 하자 미연은 단호히 뿌리칩니다. 그렇습니다. 미연은 벌레에게 빌미를 주지 않습니다. 기어 오르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마음이 있습니다. 술 취한 동네 아저씨 둘도 20세기의 보편적 가상들이 하는 소리를 합니다.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빌으라고 합니다. 너가 아버지 수갑차고 빨간죽 끄이 가지고 인간 쓰레기 되면 좋겠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어라고 하며 그 겨울에 쭈쭈바 하나씩 쥐어주며 집으로 보냅니다. 동생 미옥의 손을 붙잡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 아버지한테 얻어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큰언니 전희숙이 발가 벗겨져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막내 전진섭을 안고 떨고 있습니다. 어린 미연은 언니와 남동생을 보며 깊은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우는 것 같고 앞으로는 내가 둘을 지키려 노력할게 라는 다짐 같은 눈물을 보입니다. 바람난 남편이 전미연에게 질린다며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갑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지요. 전미연은 그런 놈을 반드시 응징합니다. 발정난 개새끼라며 남편 가슴에 명찰을 확실히 달아줍니다. 세공책은 둘째 딸 전미연이 참 멋집니다. 단호하게 응징하고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그녀가 산을 지키는 튼튼한 나무로 보여 믿음직스럽습니다. 셋째 딸 전미옥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세자매가 바닷가에서 나미의 빙글빙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이 장면은 세자매의 타고난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아빠가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셋째 딸 전미옥은 맥주병을 마이크 삼아 아주 적극적으로 노래와 춤을 추는 끼 많은 아이입니다. 가운데 선 둘째 딸 전미연은 춤도 노래도 부르기 싫지만 야단 맞지 않으려고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동생 전미옥을 따라 어설프게 그 시간을 견딥니다. 맨 왼쪽에 선 큰딸 전희숙은 나는 노래도 춤도 못 춘다고 꽂아 놓은 보르자루처럼 서 있습니다. 둘째 전미연의 흉내라도 내보라는 최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을 온몸에 붙이고 겨우겨우 시간을 모면합니다. 세자매의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전미옥은 전혀 관리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벌레가 살든 새가 와서 구멍을 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틀리면 나무를 뒤집어 엎고 벌레를 싸그리 잡아 죽입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는 나무입니다. 술에 쩔어 살고 과거의 조각들을 캐내어 늘 미연 언니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갔던 곳이 어디였었나? 그때 왜 거기를 갔었나? 과거를 돌이킵니다. 미옥은 자신의 사생팬 같은 착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처소생의 중3 아들도 있는데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과자를 입에 달고 사는 미성숙한 어른입니다. 끼 많은 소녀였던 미옥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미옥이 자꾸 둘째 미연 언니에게 과거의 일들을 묻는 것은 상처와 마주보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셋째 전미옥은 착한 남편의 보살핌으로 따뜻한 둘째 언니 전미연의 애정으로 자신의 나무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독재자 아버지의 생일날 가족이 모입니다. 장로님이 되신 늙은 아버지, 둘째 딸 미연이 목사님 부부까지 초대하여 식당에서 생일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가 식사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막내 아들 진섭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오줌을 갈깁니다. 막내 아들이 전진섭 씨발새끼 니 때문에 다 망했다 고 생일잔치에 깽판을 놓습니다. 왜 하필 오줌일까요? 아버지의 폭력에 내몰렸던 막내 아들 진섭은 정신을 놓아버렸던 겁니다. 뿌리조차도 내리지 못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홀딱 벗겨져 큰 누나 품에 안겨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추위에 떨어야 했던 막내 아들 진섭은 그때도 지금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 살아야 하나 봅니다. 어린아이가 미운 놈에게 복수하는 법이 고작 지 오줌을 갈겨버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둘째 미연은 역시나 부당함에 저항합니다. 자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목사님께 사과하지 말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진저리 치며 요구합니다. 상처 준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아버지는 끝내 사과하지 않습니다. 둘째 미연이 울며불며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만 독재자였던 늙은 아버지는 유리창에 머리를 찧어 피를 냅니다. 새들이 맑은 유리를 보지 못하고 돌진하다 건물 유리벽에 부딪혀 대가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들의 벽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대가리를 부딪혀 깹니다. 그냥 미안했다 하면 될 것을 사과가 대가리 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가요? 독재자였던 아버지는 새 대가리가 깨지듯 피를 뒤집어 쓰고도 미안하다 소리를 끝끝내 안 합니다. 개판이 된 아버지의 생일잔치를 뒤로하고 세자매는 추억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해돋이 식당. 오래전 둘째와 셋째가 왔었던 식당은 망해버렸지만 세자매의 마음 위로 새로운 해가 둥실 떠오릅니다. 큰딸 전희숙이 셋이 사진 찍자고 합니다. 막내딸 전미옥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을 외칩니다. 그 소리가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갈 입대 동기들의 구령소리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오른발 왼발 맞춰 함께 세상으로 씩씩하게 주저함 없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가수 이소라가 부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가 나옵니다.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독재자 아버지가 한 사랑도 세자매가 하고 있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죠? 단 상대를 파괴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 충분합니다. 새공책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